민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각 타격은 그녀가 10년 넘게 IT 업계에서 쌓아온 숙련된 기술의 증거였다. 세련된 안경 뒤로 그녀의 갈색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울 강남 한가운데에 위치한 한성그룹 본사의 CEO 사무실에서 그녀는 시스템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었다. 사무실의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불빛이 반짝이는 한강과 고층 빌딩들이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화려함에 익숙하지 않았다. 프리랜서 IT 전문가로서 그녀는 주로 소규모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한성그룹 한국을 대표하는 기술 대기업의 호출을 받은 것이다. 진전이 있나 깊은 목소리가 그녀의 집중을 방해했다. 한성그룹의 CEO 강지훈이었다. 그는 그녀 뒤에 서서 고급 향수 냄새를 풍기며 초조한 기색을 내비쳤다. 191cm에 달하는 키와 맞춤 정장이 그의 권위를 더했다. 그의 존재감은 방안을 압도했고 서연은 그가 가까이 서 있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숨 좀 쉴 틈을 주시면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강지훈 앞에서 조심스러워했지만 서연은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문제를 해결하러 온 것이지 아첨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지훈은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의 주변에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그는 한 발 물러서며 그녀의 자신감에 묘한 매력을 느꼈다. 얼마나 더 걸리겠나. 이사회 회의가 30분 후에 시작된다. 그 파일들이 필수적이다. 서연은 한숨을 참으며 말했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강 대표님. 시스템이 단순히 다운된 게 아니라 손상되었어요. 누군가 접근해서는 안 되는 파일을 건드렸어요. 해킹당했다는 건가? 지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는 책상 위에 손을 짚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외부 해킹은 아니에요. 서연은 여전히 화면에 집중하며 대답했다.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누군가 권한을 가지고 기밀 파일을 복사하려 했고 제가 지난달 설치한 보안 프로토콜이 작동해서 시스템을 잠갔다고요. 지훈은 낮은 소리로 욕을 내뱉었다. 그는 이미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 한성그룹은 최근 일본의 테크 기업인 니온테크와의 합병을 추진 중이었고 이 프로젝트는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누가 그랬는지 알아낼 수 있나? 10분만 주세요. 서연은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시스템을 복구하고 침입자의 직원 아이디까지 찾아드릴게요.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은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읽었다. 거짓 약속이나 불필요한 아부가 없는 순수한 능력의 확신이었다. 그는 그녀의 태도에 묘한 신뢰감을 느꼈다. 좋아, 10분. 그는 창가로 걸어가며 그녀에게 공간을 내주었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의 제국이었다. 한성그룹은 그의 리더십 아래 소규모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술 대기업으로 성장했다. 38세에 그는 포브스 아시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최연소 CEO 중 하나였으며 그의 개인 자산은 최근 1조 원을 돌파했다. 하지만 성공에는 대가가 따랐다. 그는 친구가 아닌 동료 진정한 동등한 관계가 아닌 숭배자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고독은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 다 됐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그의 상념을 깨웠다. 지훈은 돌아보았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키고 있었다. 시스템 복구 완료, 모든 파일 무사해요. 그리고 여기 범인이에요. 그는 빠르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보았다. 사용자 로그에 표시된 이름은 그의 CFO 이동욱이었다. 지훈의 턱이 굳어졌다. 동국이라니
그는 회사 설립 때부터 나와 함께 했는데 로그는 거짓말을 안 해요.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비를 정리하며 말했다. 오늘 새벽 2시에 니온테크와의 합병 계획서를 복사하려 했어요. 그녀가 태블릿을 집어들자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이 그녀의 왼손에 낀 반지를 비추며 책상 위에 무지갯빛을 흩뿌렸다. 지훈의 시선이 그 반지로 향했다.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가 아닌 독특한 금색띠에 복잡한 문양이 새겨진 반지였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다. 특이한 반지군요. 그는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서연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반지를 만졌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어요. 유감입니다. 지훈은 자신의 진심에 놀라며 말했다. 문양이 독특하네요.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국 전통 문양이에요.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거라고 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각 문양은 용기 지혜의 화합을 상징해요. 아름답군요. 지훈은 반지뿐 아니라 그녀에게 점점 더 매료되고 있었다. 그의 세계는 계산된 관계로 가득했지만 서연은 그와 달리 진실된 사람으로 느껴졌다. 파일을 구해줘서 고맙소. 명성만큼 실력이 뛰어나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비를 가죽백에 넣었다.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강 대표님. 지훈이라고 불러. 그가 정정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늘의 위기를 구해줬으니 격식은 생략해도 되지 않겠나.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그럼 지훈 씨, 이사회 회의가 15분 후에 시작되니 복구된 파일들 좀 검토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는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얼굴을 찌푸렸다. 맞는 말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 덧붙였다. 회의 끝난 후에 잠시 시간 내줄 수 있겠나? 회사 전체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논의하고 싶어. 돈국의 배신은 더 큰 문제를 암시하니까. 서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다. 6시에 다른 클라이언트 약속이 있어요. 30분이면 충분해. 회의는 5시 15분에 끝날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불편을 끼친 보상으로 시간당 요금을 2배로 줄게. 돈 때문이 아니에요. 서연은 안경을 고쳤으며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하지만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전화기를 꺼내 빠르게 문자를 보냈다. 기다릴게요. 고맙다. 지훈은 파일을 챙기며 말했다. 내 사무실 마음대로 써. 임원 식당에서 원하는 것 주문해도 좋아. 지훈이 회의실로 향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둘로 나뉘어 있었다. 한쪽은 동국의 배신과 회사의 위기에 집중했고 다른 한쪽은 서연의 독특한 반지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녀는 그의 잘 정돈된 세계에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 사무실로 돌아온 서연은 노트북을 열고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의 전화가 울리자 화면에 뜬 이름은 하지민이었다. 그녀의 절친이자 그래픽 디자이너로 늘 그녀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였다. 서연아, 지금 한성그룹 본사에 있는 거 맞지? 지민의 밝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응, 맞아. 여기 시스템 고치러 왔어.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와, 강지훈 대표랑 같이 있는 거야. 그 사람 진짜 잘생겼다던데. 지민아, 일하는 중이야. 농담할 시간 없어. 서연은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해. 그런 큰 회사엔 항상 비밀이 많다니까. 지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끝나면 전화해. 우리 저녁에 비빔밥 먹으러 갈까? 좋지. 나중에 얘기해. 서연은 전화를 끊고 다시 화면에 집중했다. 하지만 지민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한성그룹 같은 거대 기업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그 시각 회의실로 향하던 지훈은 그의 비서 박태우와 마주쳤다. 30대 초반의 태우는 늘 완벽한 미소와 효율적인 태도로 지훈을 보좌했다.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보였다. 대표님, 회의 자료 다 준비됐습니다. 태우가 태블릿을 건넸다. 좋아. 동국은 어디 있지? 지훈이 물었다. 오늘 아침 병가를 냈습니다. 급한 개인 사정이 있다고.
태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개인 사정이라. 그는 더 묻지 않고 회의실로 들어갔다. 하지만 태우의 태도가 마음에 걸렸다. 돈국의 배신과 태우의 긴장한 모습이 우연히 겹친 것일까?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니온테크와의 합병 계획은 한성그룹의 아시아시장 확장을 위한 핵심 전략이었다. 지우는 평소처럼 침착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이끌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 한 구석은 계속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반지는 왜 그렇게 낯이 갔을까? 문양이 그의 기억 속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 같았다. 회의가 끝난 후 그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서연은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옆에 두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들어오자 노트북을 덮었다. 회의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다. 예상대로 진행됐지. 지우는 넥타이를 살짝 풀며 말했다. 돈국이 병가를 냈다더군. 그의 배신을 생각하면 우연 같지 않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업 스파이는 보통 치밀하게 움직이죠. 아마 증거를 없애려는 수작일 거예요. 지우는 책상 옆에 바로 가서 위스키를 한 잔 따랐다. 뭐 마실래? 일하는 중엔 술 안 마셔요. 그녀는 정중히 거절했다. 그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그녀를 더 자세히 관찰했다. 민서연은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과시하지 않았다. 화장기 없는 깨끗한 피부,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이 담긴 눈빛. 그녀의 존재는 그의 세계에 신선한 충격이었다. 보안 시스템 얘기부터 시작합시다.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오늘 사건으로 보아 현재 시스템은 취약점이 많아요. 접근 프로토콜을 전면 재구성해야 해요. 지우는 그녀의 제안을 주의 깊게 들었다. 그녀의 기술적 지식과 전략적 사고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신뢰는 그에게 쉬운 감정이 아니었지만 서연에게는 본능적으로 믿음이 갔다. 얼마나 걸릴까? 그가 물었다. 전담팀이 있다면 2주 혼자라면 한 달 정도요. 서연은 솔직히 대답했다. 프로젝트를 네가 이끌어줬으면 좋겠어. 지훈이 단호히 말했다. 필요한 팀을 꾸려. 예산은 문제없어. 보안이 최우선이야. 서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컨설턴트예요. 장기 프로젝트를 맡는 계약직이 아니에요. 알아.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오늘 네가 보여준 능력을 믿어. 원하는 조건을 말해.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다른 클라이언트 일정이 밀릴 텐데 그로 인한 손실은 내가 보상할게. 그는 단호히 말했다. 서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의도를 가늠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제안서를 보내드릴게요. 팀 구성과 비용 포함해서요. 좋아.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문이 열리고 태우가 들어왔다. 대표님, 니온테크 측에서 긴급 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지우는 눈썹을 찌푸렸다. 지금 내 합병 조건에 대해 즉시 논의하고 싶다고 합니다. 태우는 서연을 힐끗 보며 말을 이었다. 기밀사항이라. 알았어. 준비해.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연에게로 돌아보며 말했다. 이건 잠시 미뤄야겠군. 내일 아침 10시까지 제안서 보내줄 수 있겠나? 문제없어요. 서연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태우가 나가자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오늘 저녁 같이 밥이나 먹지 않겠나? 새로운 파트너십을 축하하는 의미로. 서연은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가 같이 있으면 즐거울 것 같아서. 그는 솔직히 말했다. 다른 약속이 있나?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비즈니스와 사생활은 섞지 않는 편이에요, 지훈 씨. 나도 그래.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번 예외를 만드는 게 우리의 협력을 망치진 않을 거야. 그냥 밥 한 끼 프로젝트 얘기 더 나누면서. 서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한 뒤 미소를 지었다. 그럼 한 끼만. 장소는 제가 정할게요. 기자나 비즈니스 관계자가 없는 곳으로요. 지우는 그녀의 도전에 미소를 띄었다. 좋아. 어디로 갈 건가? 홍대 근처에 작은 비빔밥 집이 있어요.
서울에서 제일 맛있는 곳인데 이사회 멤버들은 절대 안 갈 만한 곳이죠. 그녀의 눈에 장난기가 반짝였다. 완벽하군. 지우는 전화기를 꺼내 저녁 스케줄을 취소했다. 앞장서 그들이 사무실을 나설 때 지우는 다시 그녀의 반지를 힐끗 보았다. 문양이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 마치 오래된 꿈의 조각처럼. 그는 그 생각을 떨치고 앞에 놓인 예상치 못한 저녁을 기대했다. 홍대의 비빔밥집은 좁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은 오래되어 빛바랬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참기름과 매콤한 고추장 냄새가 그들을 맞이했다. 내부는 아담하고 따뜻했다. 벽에는 한국 전통 자수와 민화가 장식되어 있었고 잔잔한 가야금 연주가 분위기를 더했다. 가게 주인인 최 할머니가 서연을 보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았다. 서연이 오랜만이구나. 그녀는 서연을 따뜻하게 끌어안았다. 그러다 지훈을 보고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이 잘생긴 분은 누구니? 할머니 이쪽은 강지훈 씨예요. 서연은 간단히 소개했다. 그들의 관계나 지훈의 신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서연이 친구면 나에게도 귀한 손님이야. 최 할머니는 그들을 구석자리로 안내했다. 평소처럼 비빔밥으로 할까? 서연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제가 주문해도 괜찮죠? 한국 음식 처음이라면 제대로 먹어봐야죠. 맘대로 해. 지훈은 나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다. 최 할머니가 주방으로 사라지자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손님들은 삼삼오오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밥을 먹고 있었다. 누구도 그를 알아보거나 사진을 찍으려 하지 않았다. 익명성이 주는 자유로움이 새로웠다. 웃고 계시네요. 서연이 그의 표정을 눈치챘다. 내가 지훈은 몰랐다. 평범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새롭군. 강지훈 대표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녀의 질문은 진심이었다. 그는 잠시 생각했다. 힘들다기보단 고립된 느낌이지. 부와 권력은 사람들과의 거리를 만든다. 모두가 뭔가를 원하거나 두려워해. 진짜 관계는 드물어. 외로워 보이네요. 서연은 동정 없이 담담히 말했다. 그럴 수도. 그는 자신의 솔직함에 놀랐다. 하지만 성공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지. 꼭 그래야 하나요? 그녀는 부드럽게 도전했다. 아니면 성공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말일까요? 대답하기 전에 최 할머니가 꿀술과 전통잔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우아하게 술을 따르며 곧 음식이 나올 거라 약속했다.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해. 지훈이 잔을 들었다. 직업적인 파트너십이죠.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잔을 부딪혔다. 꿀술은 달콤하면서도 깊은 풍미가 있었다. 지훈은 감탄했다. 훌륭하군. 막걸리예요. 서연이 설명했다. 어머니가 특별한 날에 만들곤 하셨어요. 그녀가 어머니를 언급하자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지? 지훈이 조용히 물었다. 3년 됐어요. 암이었죠. 빠르게 진행됐어요. 그녀는 잔을 천천히 돌렸다. 아버지는 제가 2살 때 떠났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대단한 분이셨죠. 그녀는 다시 반지를 만졌다. 지우는 그 제스처가 그녀의 습관임을 알아챘다. 어머니는 특별한 분이었군. 맞아요.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 가족은 어때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부모님은 제가 1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 후엔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지. 그 나이에 힘들었겠네요. 그녀의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오래전 일이야. 그는 담담히 말했다. 할아버지는 엄격했지만 공정하셨다. 사업에 대해 모든 걸 가르쳐 주셨어. 지금도 살아계시나요?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그럼 우리 둘 다 고하네요. 서연의 목소리에 미묘한 연결감이 담겼다. 그때 음식이 도착했다. 커다란 쟁반에 비빔밥과 각종 반찬이 놓여 있었다. 최 할머니가 하나씩 설명하며 웃었다. 손으로 비벼 먹는 거야. 서연은 고추장을 넣고
비비는 법을 보여주었다. 지우는 도전하듯 따라했다. 첫 숟갈을 먹자마자 풍미의 폭발이 입안을 가득 채웠다. 이건 정말 대단해. 서연은 활짝 웃었다. 그녀의 미소는 방안을 밝히는 빛 같았다. 내가 말했잖아요. 서울 최고라니까. 밥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흘렀다. 책 여행, 심지어 정치까지 주제가 다양했다. 지우는 서연이 컴퓨터공학과 인문학을 전공했다는 사실에 놀랐다. 문화와 코드는 비슷해요. 그녀는 설명했다. 둘 다 인간이 세상을 조직하고 소통하기 위해 만든 시스템이죠. 그는 그녀의 사고방식에 매료되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다시 그녀의 반지로 향했다. 불빛 아래 문양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 계속 제 반지를 보시네요. 서연이 그의 시선을 잡아냈다. 익숙한 느낌이 들어.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녀는 손을 내밀어 반지를 보여주었다. 이건 조선시대 문양이에요. 용기와 지혜를 상징하죠. 그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았다. 금빛 반지의 섬세한 디자인이 그의 기억을 자극했다. 만져봐도 될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피부가 닿는 순간 미묘한 전율이 느껴졌다. 장인정신이 대단하군. 현대 물건이 아니야. 어머니는 200년 넘었다고 하셨어요. 서연이 말했다. 가문의 여성들에게 전해져 왔죠. 그는 반지 안쪽에 새겨진 작은 새 문양을 발견했다. 그의 기억 속 깊은 곳이 흔들렸다. 괜찮아. 서연이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그냥 뭔가 떠오를 것 같은데.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혼란을 정리했다. 최 할머니가 전통 커피를 가져왔다. 진한 향이 그들의 대화를 마무리했다. 지우는 이곳에서의 시간이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함을 선사했다고 생각했다. 고마워. 이곳에 데려와줘서.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서연은 커피잔 너머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훈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요. 어떤 사람으로 생각했지. 더 거만할 줄 알았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내 평판이 그리 나쁜가? 뛰어나지만 냉혹하다. 완벽을 요구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테크 업계에선 유명하죠. 다 사실이야.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탁월함엔 높은 기준이 필요하지. 높은 기준과 불가능한 기준은 달라요. 그녀는 부드럽게 반박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모든 선택엔 대가가 따르는 법이야.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서연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산을 했다.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밤 공기가 그들을 감쌌다. 집까지 태워다 줄게. 서연이 제안했다. 그녀의 차는 오래된 세단이었다. 사무실로 돌아가야겠어. 거기서 운전기사가 데리러 올 거야. 지훈이 말했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편안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지훈은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내일 제안서 기대할게. 그리고 오늘 즐거웠어.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요. 내일 봐요. 그가 그녀의 차가 멀어지는 모습을 바라보는 동안 반지의 새 문양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할아버지의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서 조선시대 스타일의 금빛 회중시계를 꺼냈다. 뒷면에 새겨진 새 문양은 서연의 반지와 똑같았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건 우연일 리 없었다. 내일 그는 답을 찾아야 했다. 강지훈은 한성그룹 본사에 45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아침 햇살에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의 발견으로 어지러웠다. 민서연의 반지에 새겨진 새 문양과 그의 조상 강대현의 회중시계에 새겨진 동일한 문양. 두 가문이 얽혀 있다는 생각은 그를 밤새 잠 못 들게 했다. 그는 책상에 놓인 회중시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 섬세한 조각과 금빛 광택은 세월을 초월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문양의 기원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약간 캐주얼한 복장이었다. 검은 블레이저와 청바지 단정한 포니테일로 묶은 머리가 그녀의 프로페셔널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그녀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훈 씨. 서연은 노트북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제안서 보냈어요.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과 팀 구성 포함했죠. 아침부터 부지런하군. 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건넸다. 벌써 읽어봤어. 바로 승인했지. CFO에게 필요한 자원을 모두 제공하라고 지시했어. 서연은 살짝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빠르시네요. 보안 문제에선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 그는 단호히 말했다. 그러다 목소리를 낮췄다. 그리고 어제 저녁 즐거웠어. 서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저도요. 최 할머니가 언제 다시 올 건지 물어보더라고요. 손으로 비빔밥을 깔끔하게 먹은 게 인상적이었나 봐요. 지우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 칭찬은 처음이야.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런데 어젯밤 내 반지에 대해 생각하다가 뭔가를 찾았어. 그는 책상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이건 내 조상 강대현의 물건이야. 뒷면을 봐. 서연은 시계를 받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뒷면에 새겨진 새 문양을 보자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건 내 반지와 똑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반지를 벗어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두 문양은 놀라울 정도로 동일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그걸 알아내려고 해. 지우는 진지하게 말했다. 내 조상 강대현은 조선 말기부터 근대에 걸쳐 사업을 시작했어. 그의 아들 강민재가 한성그룹의 전신을 세웠지. 내 반지가 우리 가문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구체적이야. 서연은 반지를 다시 끼며 말했다. 우리 가문의 기록은 많지 않아요. 어머니가 말하길 이 반지는 조선시대부터 여성을 통해 전해졌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기원은 모르고. 노예제는 없었지만 신분제 때문에 기록이 흐릿해진 거예요. 그럼 같이 알아보자. 지훈이 제안했다. 내가 아는 역사학자가 있어. 김수진 박사 서울대에서 조선 말기와 근대 한국사를 연구하지. 그녀라면 뭔가 단서를 줄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보안 문제를 마무리해야 해요. 어제의 침입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니온테크 합병 파일 뿐 아니라 임원들의 개인정보도 노렸어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개인정보라니 그건 좀 이상하군. 보통 기업 스파이는 제품 설계나 고객 리스트를 노리는데 맞아요. 서연은 태블릿을 열어 로그를 보여주었다. 특히 당신의 개인 파일에 집중했어요. 출생지 가족 배경, 심지어 학력까지. 지우는 팔짱을 끼며 생각에 잠겼다. 누군가 내 과거를 파헤치려는 건가? 그는 갑자기 떠오른 생각에 눈을 가늘게 떴다. 혹시 내 반지와 관련이 있을까? 어제 그 문양이 내 기억을 건드렸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아. 서연은 그의 말을 곱씹었다. 그럼 오늘 수진 박사를 만나기 전에 시스템 로그를 더 분석해 볼게요. 침입자의 흔적을 더 좁힐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태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대표님, 니온테크에서 추가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이동욱이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또 병가라고. 네,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태우는 눈을 내리깔며 말했다. 알았어. 계속 추적해. 지우는 단호히 지시했다. 태우가 나가자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태우가 이상해. 평소엔 절대 저렇게 긴장하지 않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를 주시해야겠어요. 내부 스파이가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곧장 서울대 캠퍼스로 향했다. 가을 햇살이 나무집 사이로 비치며 캠퍼스에 따뜻한 빛을 드리웠다. 학생들이 잔디밭에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김수진 박사의 사무실은 역사학과 건물 3층에 있었다. 책으로 가득 찬 선반 벽에 걸린 조선시대 지도와 사진들, 그리고 정리된 서류 더미가 그녀의 학자적 면모를 보여주었다. 수진은 50대 초반의 날카로운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지훈과 서연을 따뜻하게 맞았다. 강 대표님 오랜만이네요. 그리고 민서연 씨 처음 뵙겠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악수를 청하며 미소를 지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훈이 말했다. 그는 준비한 자료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회중식의 사진, 서연의 반지 사진, 그리고 강대현의 사업 기록 일부였다. 우리가 발견한 이 문양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두 가문의 연결, 고리를 찾고 있어요. 수진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이 세 문양은 매우 독특하네요. 조선시대 말기의 상징적 디자인과 유럽풍 문양이 결합된 형태예요. 강대현이 사용했다면 아마 그의 개인적 상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녀는 컴퓨터를 열어 디지털 아카이브를 검색했다. 몇 분 뒤 그녀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말했다. 강대현은 19세기 후반 서울에서 무역 사업을 시작했죠. 그의 사업은 주로 일본과 중국과의 교역이었어요.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당시 신분이 낮은 여성 안수미라는 인물과 관련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서연의 눈이 커졌다. 안수미, 그게 제 조상일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어요. 수진은 화면을 가리켰다. 수미는 강대현의 집에서 일했던 한여로 기록되어 있어요. 당시 신분제 아래에서 그녀는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몇몇 문서에서 그녀가 대현의 사업 기록을 관리했다는 언급이 나와요. 지훈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들이 어떤 관계였을까? 그 세 문양은 어디서 왔을까?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정확한 관계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대현이 그녀에게 뭔가 중요한 물건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아마 그게 이 반지일 수 있죠. 그녀는 서연의 반지를 가리켰다. 이 문양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어떤 약속이나 유대를 상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연은 반지를 만지며 말했다. 어머니가 말하길 이 반지는 자유와 사랑의 약속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시절엔 신분 차이가 모든 걸 결정했어요. 다이조지, 대현이 수미와 가까운 관계였다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이 사무실을 나설 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강지훈입니다. 강 대표님. 낮고 왜곡된 목소리가 들렸다. 가문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군요. 지훈은 즉시 긴장했다. 누구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찾는 진실이 한성그룹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위협인가? 지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경고일 뿐입니다. 강대현의 비밀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큽니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지훈은 전화를 내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다. 서연이 그의 표정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누군가 우리가 조사하는 걸 알고 있어.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이 원치 않는다고.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럼 더 빨리 움직여야겠네요. 이게 단순한 기업 스파이 짓이 아니에요. 그들은 한성그룹 본사로 돌아왔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태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이동국이 여전히 연락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안팀이 추가 침입 흔적을 발견했어요.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부터 더 깊이 파야겠어. 내 팀과 함께 로그를 다시 분석해. 이번엔 모든 흔적을 찾아내. 제허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훈 씨 그 회중시계 보여주세요. 문양을 더 자세히 비교하고 싶어요. 그는 시계를 건넸다. 서연은 시계와 반지를 나란히 놓고 사진을 찍었다. 이 문양이 우리를 진실로 이끌 거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우리가 그걸 찾는 걸 막으려 하고 있어요. 그날 밤 지우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회중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조상이 남긴 비밀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배신, 그리고 숨겨진 유산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서연은 그 이야기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수진 박사와 다시 만나자. 그리고 조심해. 서연의 답장이 곧 왔다. 걱정 마세요. 진실은 숨길 수 없어요. 내일 봐요. 지훈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이 그의 결심을 비추는 듯했다. 어떤 위협이 있든 그는 진실을 찾아낼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서연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싶었다. 강지훈은 한성그룹 본사의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 받은 위협적인 전화로 뒤숭숭했다. 강대현의 비밀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크다. 그 왜곡된 목소리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민서연의 제안서를 다시 훑어보았다. 그녀의 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 계획은 철저했고 그녀의 팀은 이미 한성그룹의 디지털 방어선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우는 단순히 시스템 보안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누군가는 그들의 가문 비밀을 이용해 한성그룹을 흔들려 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절친 하지민이 함께였다. 지민은 밝은 에너지를 뿜으며 방 안을 둘러보았다. 와, 여기 진짜 멋지다. 서연이 이런 데서 일하다니. 완전 대박. 그녀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다. 지민아, 조용히 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친구를 달랬다. 지훈 씨, 지민이 오늘 데이터 분석 도와주러 왔어요. 그녀는 그래픽 디자이너지만 데이터 시각화에 일가견이 있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움이 필요할 때야. 어제 전화에 대해선 뭐 새로운 소식이 있나? 서연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다. 어제 받은 메시지의 출처를 추적했어요. 몇 개의 프록시 서버를 거쳤지만 결국 내부 네트워크에서 시작된 걸 확인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건물 43층에서요.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43층, 거긴 임원층이야. 누가 거기서 그런 짓을 했지? 아직 정확한 단말기는 못 찾았지만 범위를 좁혔어요. 서연은 데이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침입 로그를 더 분석해보니 누군가 당신의 개인 파일뿐 아니라 강대현과 관련된 오래된 회사 기록도 노렸어요. 아마 우리 조사의 초점이 그들의 관심사와 겹친 거예요. 그때 문이 열리고 박태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대표님, 니온테크 측에서 오늘 오후 긴급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욱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합니다. 보안팀이 그의 아파트를 확인했는데 짐을 싸서 떠난 흔적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이를 악물었다. 동국이 도망쳤다고 그는 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어제부터 왜 이렇게 불안해 보이지? 태우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냥 회사 상황이 혼란스러워서요. 동국이 배신했다는 소식에 다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서연은 태우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눈짓을 보냈다. 태우가 나가자 그녀가 말했다. 그를 의심해야 할지도 몰라요. 내부 스파이가 동국 혼자였다고 확신할 순 없어요. 태우는 내 곁에서 5년 넘게 일했어.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 말이 맞아. 지금은 누구도 완전히 믿을 순 없지. 지민이 끼어들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할까? 이 로그들 분석하는데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색깔별로 정리하면 더 직관적일 거야.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지민이 저희 비밀 병기예요. 그녀가 데이터에 색을 입히면 패턴이 더 잘 보이죠. 그들은 곧바로 작업에 돌입했다.
서연은 한성그룹의 사이버 포렌식 랩으로 이동해 고급 추적 소프트웨어를 가동했다. 지민은 그녀 옆에서 로그 데이터를 시각화하며 이상 징후를 찾아냈다. 지우는 그들의 작업을 지켜보며 서연의 전문성에 새삼 감탄했다. 그녀는 마치 디지털 세계의 탐정처럼 흔적을 쫓아왔다. 몇 시간 뒤 서연이 갑자기 화면을 가리켰다. 찾았어요. 메시지는 43층 이동국의 사무실 옆 단말기에서 발송됐어요. 정확히 말하면 그의 사무실과 공유하는 서버 룸에서요.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이동국의 직속 부하가 접근할 수 있는 곳이야. 하지만 동국이 도망쳤다면 누가 그를 대신해 메시지를 보낸 거지. 지민이 말했다. 혹시 돈국이 누군가와 공모했으면 혼자 이런 큰일을 벌이긴 힘들지 않을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로그를 보니 돈국이 최근 몇 주간 대원코프와 접촉한 흔적이 있어요. 대원코프는 한성그룹의 주요 경쟁사죠. 아마 그들이 돈국을 이용해 합병 계획을 훔치려 했을 거예요. 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대원코프라. 그들이 우리 가문 비밀까지 노린 건가? 그 순간 지훈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또다시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다. 강지훈이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강 대표. 같은 왜곡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찾는 진실은 한성그룹을 무너뜨릴 거예요. 50억 원을 지정 계좌로 보내면 모든 걸 묻어드리죠. 내일 정오까지요. 지훈의 눈이 불타올랐다. 협박 따윈 통하지 않아. 그럼 후회할 겁니다. 강대현의 비밀은 당신의 모든 걸 앗아갈 거예요. 전화가 끊겼다. 최호연은 즉시 키보드를 두드렸다. 메시지 추적 시작했어요. 이번엔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을지도. 지민이 물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그냥 비밀을 공개하면 되는데 왜 돈을 요구하는 거지? 지우는 생각에 잠겼다. 공개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그들은 확실한 증거가 없거나 우리가 먼저 움직이는 걸 막으려는 거야.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이 비밀이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에요. 강대현과 안수미의 관계가 한성그룹의 설립과 연관이 있다면 회사 소유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지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소유권, 그게 무슨 뜻이지? 만약 대현이 수미의 자식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면 그 후손들이 한성그룹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제가 그 후손 중 하나라면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럼 누군가는 네 존재를 이용해 나를 압박하려는 건가? 그때 문이 열리고 태우가 다시 들어왔다. 그는 서류를 들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대원코프의 CEO가 직접 연락을 요청했습니다. 합병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고. 지우는 태우를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태우, 너 최근에 동국과 무슨 얘기를 나눈 적 있나? 태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아니요. 그냥 평소 업무 얘기뿐이었어요. 서연은 태우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속삭였다. 그를 더 압박해봐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 솔직히 말해. 동국이 도망치기 전에 너한테 뭘 지시했지? 태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동국이 그냥 자료를 백업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어떤 자료? 지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냥 회사 아카이브에 있는 오래된 기록이요. 강대현 회장님 관련 자료라고 했어요. 태우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서연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서연이 말했다. 그 아카이브를 지금 확인해야겠어요. 돈국이 뭘 찾으려 했는지 알아야 해. 그들은 즉시 회사 아카이브로 향했다. 한성그룹의 아카이브는 본사 지하 2층에 위치한 보안 구역이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과 생체 인식 장치로 보호된 이곳에는 회사 설립 이후의 모든 기록이 보관되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보안 전문성을 발휘해 아카이브의 디지털 로그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지민은 아카이브의 물리적 기록을 훑으며 말했다. 이런 오래된 문서들 진짜 멋지다. 근데 뭐 찾는 거지? 강대현과 안수미와 관련된 어떤 기록이든. 서연은 집중하며 말했다. 특히 그 세 문양이나 유산에 관한 거요.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들은 오래된 가죽 제본의 문서처를 발견했다. 표지에는 강대현 개인 기록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다. 그 안에는 대현의 사업일지 편지, 그리고 개인적인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서연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봐요. 이건 수미에게 보낸 편지 사본이에요. 지우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수미에게 네가 내 곁에 없어도 너와의 약속은 잊지 않았다. 이 세 문양은 우리의 유대를 상징한다. 언젠가 우리 아이가 이 진실을 알게 되길 바란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이, 대현과 수미에게 자식이 있었어.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럼 그 아이가 제 조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왜 이게 비밀로 남았지? 지우는 문서처를 더 넘겼다. 또 다른 메모에는 대현의 아들 강민재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발견하고 분노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민재는 수미의 아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 그는 유언장을 바꾸라고 요구했지. 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유언장을 바꿨다면 그게 한성그룹의 소유권을 결정했을 거예요. 그때 지훈의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 메시지는 더 노골적이었다. 시간이 다 됐다. 50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강대현의 유언장이 공개된다. 한성그룹은 끝이다. 지훈은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이제 확실해. 누군가 그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 서연은 단호히 말했다. 그럼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해요. 돈국이 도망쳤다면 그가 남긴 흔적이 있을 거예요. 지민이 끼어들었다. 그리고 태우 그 사람 뭔가 찜찜해. 아까 너무 당황하던데.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를 따로 불러야겠어. 그가 뭘 알고 있는지 알아내야 해. 그들은 아카이브를 떠나 지훈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지훈은 태우를 호출했다. 태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대표님, 무슨 일이시죠? 태우 더 이상 숨기지 마. 지훈은 차갑게 말했다. 돈국이 너한테 강대현의 기록을 백업하라고 했지 왜 그랬어? 태우는 한숨을 내쉬며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다. 저는 그냥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돈국이 말하길 그 기록이 회사의 중요한 거래를 성사시킬 거라고 했어요. 대원코프와의 협상에 필요하다고. 서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대원코프 그들이 동국을 조종한 거예요. 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동국은 몇 달 전부터 대원코프와 비밀리에 접촉했어요. 저는 그냥 자료를 넘겼을 뿐이에요. 그게 이런 일이 될 줄 몰랐습니다. 지우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 자료에 강대현의 유언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나? 태우는 망설이다 말했다. 네, 돈국이 유언장 사본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원본은 없다고 했죠. 그는 그걸로 당신을 협박할 계획이었어요. 서연은 즉시 노트북을 열었다. 그럼 돈국이 그 사본을 디지털로 저장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서버를 뒤져볼게요. 지민이 말했다. 내가 서버 로그 시각화 도울 게 빨리 찾아야 해. 그들은 밤늦게까지 작업을 계속했다. 서연은 돈국의 개인 서버에서 암호화된 파일을 발견했다. 그녀는 자신의 해킹 기술을 총동원해 파일을 열었다. 안에는 강대현의 유언장 사본이 있었다. 거기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나의 딸 안수미의 아이에게 내 재산의 프렌트를 상속한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이건 한성그룹의 기초를 뒤흔들 수 있어.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어쩌죠 이걸 공개하면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거예요. 지우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거짓을 짊어져야 해.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됐어.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다. 내일 김수진 박사를 다시 만나자. 그녀라면 이 유언장의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태우는 보안팀에 맡겨. 그가 더 아는 게 있는지 알아내야 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훈 씨, 이건 우리 둘의 싸움이에요. 누가 위협하든 우리가 먼저 진실을 찾아낼 거예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 우리 팀 짱이지. 이 비밀 우리가 다 까발릴 거야. 지훈은 그들의 결심에 힘을 얻었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서연. 네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우린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그들은 사무실을 나서며 내일의 전투를 준비했다. 어둠 속에서 서울의 불빛은 그들의 결의를 비추는 듯했다. 강대현과 안수미의 비밀은 더 이상 묻혀 있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지훈과 서연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강지훈은 한성그룹 본사의 CEO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제 발견한 강대현의 유언장 4번으로 어지러웠다. 나의 딸 안수미의 아이에게 내 재산의 10%를 상속한다. 그 문장은 한성그룹의 기초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이었다. 민서연과 함께 찾은 이 진실은 그들의 가문을 연결할 뿐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위협하는 비밀이었다. 그는 책상에 놓인 유언장 4번을 다시 훑어왔다. 낡은 종이에 스캔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글씨는 강대현의 결심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녀의 옆에는 하지민이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지훈 씨 밤새 안 주무셨어요. 눈밑이 좀... 지민이 농담조로 말했다. 지민아 조용히. 서연은 웃으며 친구를 달랬다. 지훈 씨 김수진 박사에게서 연락 왔어요. 유언장 4번을 검토했는데 진본일 가능성이 높대요. 하지만 원본을 찾아야 법적 효력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원본이라. 이돈국이 그걸 숨겼을 가능성이 높아. 그의 서버에서 더 찾아봤나. 서연은 노트북을 열었다. 동국의 서버에서 추가 파일을 발견했어요. 그가 대원코프와 주고받은 이메일이에요. 그들은 유언장 원본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동국에게 그걸 확보하라고 압박했죠. 지민이 끼어들었다. 근데 왜 동국이 도망친 거지? 원본을 찾았다면 그냥 협박을 계속하면 되잖아. 그게 문제야. 지훈은 팔짱을 꼈다. 동국은 아마 원본을 찾지 못했거나 누군가에게 넘겼을 거야. 그리고 그 누군가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지. 그때 문이 열리고 박태우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대표님, 보안팀에서 동국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어젯밤 인천공항에서 일본행 비행기를 탄 걸로 확인됐어요. 지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일본 니온테크와 연관이 있나 아직 확실치 않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우는 서류를 건넸다.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린 아카이브 자료 돈국이 마지막으로 접근한 게 강대현의 개인 편지였어요. 서연은 즉시 반응했다. 그 편지들 지금 확인해야겠어요. 강대현과 안수미의 관계를 증명할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지훈은 태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태우 너 동욱과 얼마나 깊이 연관됐지? 더 숨기는 거 있으면 지금 말해. 태우는 고개를 저으며 당황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동국이 자료를 백업하라고 했을 뿐이에요. 그가 대원코프와 연루된 줄은. 서연은 지훈에게 속삭였다. 태우는 아마 큰 그림은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돈국의 공범이 따로 있을지도 몰라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우 당분간 보안팀과 협력해. 네가 아는 모든 걸 보고하라고. 태우가 나가자 서연은 말했다. 아카이브로 다시 가야겠어요. 그 편지들이 답을 줄 거예요. 그들은 지하 2층 아카이브로 향했다. 서연은 디지털 로그를 분석하며 동국이 접근한 파일을 추적했다. 몇 시간의 검색 끝에 그들은 강대현이
안수미에게 보낸 편지 묶음을 발견했다. 낡은 종이에 쓰인 섬세한 필체는 그들의 관계를 생생히 보여주었다. 지우는 첫 번째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수미에게 너와의 시간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내 마음은 변함없다. 이 반지는 우리의 약속을 상징한다. 우리 아이가 언젠가 이 진실을 알길 바란다.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다. 대연은 수미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아이, 제 조상일 거예요. 지민이 말했다. 와, 이거 완전 드라마야. 근데 왜 이걸 숨겼지? 지우는 다음 편지를 읽었다. 수미에게 민재가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는 유언장을 발견하고 분노했지. 내가 너와 아이를 인정하려 하자. 그는 내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다. 서연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민재가 유언장을 바꿨다면 그게 한성그룹의 시작이었겠네요. 지우는 마지막 편지를 읽었다. 수민의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 민재의 눈빛에서 위험을 느낀다. 만약 내가 사라진다면 이 반지를 지켜줘. 우리 아이가 진실을 찾길 바란다. 지우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민재가 대현을 죽였어. 유언장을 지키지 않으려고.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럼 한성그룹은 살인과 사기로 세워진 거예요. 지민이 말했다. 이거 진짜 큰일이야. 이걸 공개하면 회사 주식이 폭락할 거야. 지우는 단호히 말했다. 공개해야 해. 더 이상 거짓을 이어갈 순 없어. 서연은 망설여했다. 하지만 이건 제 가문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이걸 공개하면 제 삶도 바뀔 거예요. 지민이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다. 서연아, 너 강하잖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너답지.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지훈 씨, 이걸 같이 공개합시다. 그때 지훈의 전화가 울렸다. 또다시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강지훈이다. 마지막 경고야. 왜곡된 목소리가 말했다. 유언장 원본은 우리 손에 있다. 오늘 밤까지 50억 원을 보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 전 세계가 이 비밀을 알게 될 거다. 지훈은 차갑게 대답했다. 협박은 통하지 않아. 네가 누군지 곧 알게 될 거야. 전화가 끊겼다. 서연은 즉시 추적을 시작했다. 이번엔 잡았어요. 메시지는 이동국의 사무실에서 발송됐어요. 하지만 동국은 이미 도망쳤으니 누군가 그의 단말기를 사용한 거예요. 지우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럼 공범이 이 건물 안에 있어. 그들은 즉시 보안팀을 호출해 동국의 사무실을 수색했다. 서연은 서버룸에서 숨겨진 USB 드라이브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대원코프와의 거래 기록 유언장 4본, 그리고 강대현의 죽음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메모가 있었다. 지우는 메모를 읽었다. 민재는 아버지를 독살했다. 수미의 아이를 지우기 위해. 서연은 충격받았다. 이건 증거예요. 이걸로 협박자를 잡을 수 있어요. 지우는 결심한 듯 말했다. 내일 이사회를 소집할 거야. 이 모든 걸 공개하고 한성그룹의 미래를 새로 써야 해.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지훈 씨,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회사가 흔들릴 거예요. 알아. 그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진실이 아니면 한성그룹은 의미가 없어. 그리고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같이 싸우죠. 그들은 사무실을 나서며 내일의 전투를 준비했다. 강대현과 안수미의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한성그룹의 운명을 바꿀 것이었다. 한성그룹 본사의 대외의실은 숨소리조차 무거울 정도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사회 멤버들의 시선은 강지훈과 민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들 앞에 대형 스크린에는 강대현의 회중시계와 서연의 반지에 새겨진 새 문양이 나란히 투영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안수미의 초상과 강대현의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지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요약하자면 한성그룹의 기초는 배신과 범죄 위에 세워졌습니다. 강민재는 자신의 아버지 강대현을 살해하고 그의 딸인 안수미의 아이를 유산에서 배제하기 위해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저희는 그 후손들을 비밀리에 지원해왔지만 이제 진실을 공개할 때입니다.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서 침묵이 흘렀다. 가장 연장자인 김영철 이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서 공개하겠다고 이건 주주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어, 지훈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회의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알고 있습니다. 지훈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합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를 가리켰다. 10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제안된 법적, 재정적 프레임워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강대현이 안수미의 아이에게 남기려 했던 10% 지분을 그녀의 후손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저는 그 후손 중 한 명으로서 이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무팀과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재정적 보상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진실을 인정하는 일이죠. 이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젊은 이사인 최수민이 말했다.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에요. 주식 구조를 바꾸는 건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지훈은 단호히 말했다.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역사적 진실과 보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과정에 동참할 기회를 얻은 겁니다. 김영철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훈아, 내 조부가 이 비밀을 묻어둔 이유가 있었어. 이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야. 그렇다면 더더욱 공개해야죠. 지훈은 눈을 빛내며 말했다. 거짓 위에 세워진 회사는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덧붙였다. 그리고 이건 제 조상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안수미와 그녀의 아이는 지워졌지만 저는 그들의 존재를 증명할 기회를 얻었죠. 최수민이 말했다. 그럼 서연 씨의 역할은 뭡니까? 이사회에 합류할 건가요? 지훈이 대답했다. 저는 서연 씨를 정보보안 최고 책임자 CSO로 추천합니다. 그녀의 전문성은 회사의 미래에 필수적입니다. 이후 이사회 멤버로의 진출도 고려할 수 있죠. 방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다. 반대는 없었지만 이사들의 표정에는 망설임이 남아있었다. 김영철이 말했다. 우린 시간을 좀 가져야겠어. 이사회 비공개 회의를 열자. 지훈, 서연 씨는 잠시 밖에서 기다려. 지훈과 서연은 복도로 나왔다. 지훈은 넥타이를 살짝 풀며 말했다. 잘했어, 서연. 이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우리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아.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도 멋졌어요. 근데 이 모든 게 정말로 괜찮을까요? 주식이 폭락하고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내가 감당할 문제야. 지훈은 단호히 말했다. 내가 51%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사회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하지만 그들의 협력을 얻는 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거야. 그들은 긴장된 침묵 속에서 기다렸다. 20분 뒤 김영철이 나와 말했다. 다시 들어오게. 회의실로 돌아가자 최수민이 입을 열었다.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내 제안을 지지하기로 했어.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첫째, 모든 역사적 주장이 독립적으로 검증되어야 해. 둘째,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지분 구조 변경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셋째, 서연 씨가 CSO로 합류한 후 이사회 멤버로 전환하는 걸 제안해. 지훈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CSO 제안은 검토하겠습니다. 제 기존 클라이언트와의 전환 계획을 논의해야 하지만 긍정적으로 고려할게요. 좋아요. 최수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합의된 거로 하죠. 회의는 기자회견 준비로 이어졌다. 지훈과 서연은 발표문을 최종 점검하며 각자의 역할을 분담했다. 서연이 말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세상이 우리 이야기를 알게 될 거예요.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우린 그걸 함께 마주할 거야. 11시 한성그룹의 기자회견장은 수많은 기자들로 북새통이었다. 소문이 퍼지면서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무대 뒤에서 지훈과 서연은 마지막으로 대본을 점검했다. 서연의 손이 반지를 만지작거리는 걸 보고 지훈이 물었다. 긴장돼. 솔직히 겁나요. 서연은 작게 웃었다. 지난주만 해도 저는 그냥 IT 컨설턴트였는데 이제 전국에 제 가문 이야기가 공개될 거예요. 넌 이걸 멋지게 해낼 거야. 지훈은 그녀의 손을 살짝 쥐며 말했다. 우린 함께야. 정각 11시에 그들은 무대로 나섰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질 준비를 했다. 지훈이 먼저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십니까? 한성그룹 CEO 강지훈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한 CEO가 아닌 한 가문의 후손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한성그룹의 기원을 설명했다. 강대현과 안수미의 사랑, 그들의 아이, 그리고 강민재의 배신과 살인. 서연은 자신의 조상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의 유산이 어떻게 지워졌는지를 밝혔다. 그들은 강대현의 유언장 사본을 공개하며 후손들에게 10% 지분을 돌려주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장은 조용했다. 충격적인 이야기에 기자들조차 말을 잃었다. 지훈이 마무리했다. 한성그룹은 진실 위에 새롭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민서연 씨가 우리의 새로운 CEO로 합류해 이 전환을 이끌 것입니다. 질문이 쏟아졌다. 주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소송은 지훈은 침착하게 답했고 서연은 기술적 질문에 전문성을 발휘하며 응대했다. 회견이 끝나자 한성그룹의 주가는 급락했지만 지훈의 상세한 전환 계획이 발표되며 안정세로 돌아섰다. 사무실로 돌아온 지훈과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생각보다 잘 풀렸어. 서연이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가 더 힘들겠지. 우리 이제 어쩌지? 서연은 반지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우리라. 이 모든 게 우리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지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복잡해도 난 이 관계를 놓치고 싶지 않아. 이건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 쓰는 이야기야. 서러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천천히 써가죠. 몇 주 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강대현과 안수미 분리된 유산 전시가 열렸다. 중앙전시대에는 강대현의 회중시계와 서연의 반지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지훈과 서연은 전시를 바라보며 나란히 섰다. 그들이 이걸 보면 뭐라 했을까? 서연이 물었다. 놀랐을 거야. 지훈은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이 이렇게 공개될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그들의 꿈을 이뤘어요. 서울의 햇살 아래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과거의 비밀은 이제 그들의 힘이 되었고 그들은 함께 새로운 유산을 써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